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식품 영양 관계 법규의 근간을 가장 근간인 식품위생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가자. 영양사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면허가 뭐냐 이 얘기예요. 자, 의학사전 열었습니다. 면허. 자, 법률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 법률을 정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못하게 막아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도록 막아두고 나서 그 일을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처분, 이게 면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도록 허가 안 받고도 다 네가 할 수 있다는 하나의 특권을 줬어요. 특권을 줬습니다. 의사 면허 가지고 있어야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가능하잖아. 누구나 다 의사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아니잖아. 의사 면허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 그겁니다.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허 뜻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자, 면허 한자 뜻인데 이게 한자로 면허 보세요. 자, 면자는 얘기는 면할 면이고 허자는 허락할 허자입니다. 그러니까 면허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없잖아. 그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면허 가진 사람만 면할 면 허락할 허,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었습니까? 그래, 모두가 못하는데 그 자격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법의 취지에서 보시면은 면허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이게 법에서 딱 보장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가장 좋기는 법에서 보장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바뀌다 보니까 그 면허만 가지고 모든 게 참 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지금 의대 열풍 그러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물론 지금 굉장히 똑똑한 그 로봇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것도 AI를 탑재한 로봇.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딱 영역 하나를 딱 골라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죽었다, 죽지 않았다, 사망 선고는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사망 선고. 그런데 문제는 사망 선고를 하는 걸 AI하고 아주 유명한 의사하고 대결을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AI가 더 정확하게 이긴다는 얘기예요. 사망 선고. 그런데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는데 얼마 후에 관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는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AI가 판단은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대. 결국에는 뭡니까? AI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지금까지 그 의사들의 그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걸 종합해놓은 상태를 AI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아무리 유명한 의사 한평생을 진료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졌는 판단력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AI가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 AI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우리 인간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의사도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 그렇지 못한 의사 이렇게 구분될 것 같아. 그러니까 AI를 충분히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요, 의료적 판단도 그 왓슨이라고 그러는 이런 개발된 AI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양사들은 역할에서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해버릴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을까? 아마 식단 짜고 이런 거요. 사람보다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과학적 데이터 가지고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AI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런 걸 상당히 AI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뭘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그거 좀 생각하시고. 자, 식품위생법 열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열었는데 제가 항상 여기에 3단 비교 같이 보시는 게 3단 비교 보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3단 비교 보세요. 인용 조문 3단 비교. 그러니까 연계된 조문들만 제공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위임 조문을 3단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법령 단위로 또 3단 비교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법은 지금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상세한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꼭 한 번은 읽으세요. 읽어보십시오.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세요. 자, 꼭 이거 부탁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1조 목적 나옵니다. 보세요.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뭐가 국민 건강 보호 및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정의, 그 다음 2조 정의, 이거 꼭 보세요. 자, 식품, 뭐가 식품이냐? 법에서 정의했는 이 정의만이 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여기에 정의가 안 되는 것을 이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다시 말해서 괄호 열고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의약 섭취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그런데 이 음식물 한자잖아. 뜻이 뭡니까? 음식. 무슨 음이에요? 마실
먹을 식. 그러니까 쉽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식품인데 아플 때 먹는 의약품은 제외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 먹고 마셔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누구가 먹고 마셔요? 사람입니다. 여기에 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미국 식품 정의하고 다르죠? 예. 먹고 마신다. 대상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품 첨가물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식품 첨가물이란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맛을 달게 만들어주는 감미료, 착색, 자,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게 식품 첨가물 정의입니다. 그 다음 자, 이 경우 기구가 또 뭐냐? 용기, 포장 이거 각각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 뭐래? 식품 첨가물에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데 살균제, 소독제 들어갈 수 있잖아. 거기에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 뭐 포장하고 이런 데 식품 기구, 용기, 포장 쓰잖아요. 거기에 쓸 때에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어떤 살균제, 소독제 이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이 음식, 식품으로 옮겨 오염되어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냥 오염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식품이냐? 아니고 식품 첨가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식품 첨가물. 이 용어 정의 확실하게 문제 자주 등장되니까 꼭 이해를 좀 하세요. 그 다음 화학적 합성품이란 자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자 원소 주기율표에 있던 원소 보셨죠? 자 원소 또는 화합물이란 원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소 주기율표는 원소가 원자다. 그 원자가 화학 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물질 그게 화합물입니다. 화학적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 또는 화합물이 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얻어진 물질을 화학적 합성품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이 문제도 꽤나 자주 나옵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이란 뭐냐?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을 제외한 다른 반응, 그러니까 분해 반응이 아니고 뭐 산화 반응이든 환원 반응이든지 뭐 아니면은 합성 반응이든지 무슨 반응이든지 분해 반응 이외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 이걸 우리가 화학적 합성품이라 하자. 그 다음 네 번째 기구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자,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은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그 다음 관로 속에 있는 이게 예외 조항입니다. 보시면은 예외 조항 이거 신경 써서 보세요. 자, 기계, 기구 그 밖에 물건 그랬는데 이거에 뭐와 연결되어 있는 농업,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는 제외해라.
그러니까 기계기구 그랬는데 농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 그 밖에 물건들은 여기 식품위생법의 기구가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저촉받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서 위생용품들은 제외해라.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렇게 티슈 이런 것들은 이 식품위생법에 관할 대상이 아니고 위생용품관리법에 저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외조항 이것이 꼭 지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조항 꼭 신경을 쓰시고, 자, 기구란 것은 이런 예외조항에 있는 건 제외하고 이제 이렇게 목, 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이게 기구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소분이라고 그래요. 자,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기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는 것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사람에게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용기 또는 포장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정의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5의 2에 공유주방 용어가 나와요. 자, 공유주방이 뭐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구, 기계, 기구 등을 갖추고 있는 장소를 공유주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위해가 뭐냐? 자, 유해하고 위해하고 구분 좀 하세요. 유해, 위해 구분 좀 하세요. 위해. 자, 위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유해라고 그래요. 해로운 물질을 가지고 있다. 가질 유자입니다. 유해와 위해를 구분을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유해, 위해. 자, 위해. 그 다음 유해. 그러니까 유해한 물질이 인체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까지를 고려한 걸 위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영업이 뭐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자가 뭐냐. 그 다음 식품위생이란 것이 법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식품위생을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얘기한다. 식품위생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자, 집단급식소 용어가 나옵니다.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 다수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곳의 급식시설로 누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자, 이걸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자, 집단급식소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대통령령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제 시행령에,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이겠죠, 그죠? 자,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집단급식소 범위 그러면서 나오잖아, 그죠? 자, 방금 얘기는 식품위생법의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이렇게 법에서 세부적인 것 못 정한 건 시행령, 시행령에서 못한 건 시행규칙, 이렇게 법을 집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또 영업, 그리고 뭐 영업이 뭐냐, 영업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자, 이것도 한번 꼭 보시고. 왜냐하면 법에서 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 그 영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영업과 같으냐 같지 않으냐,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 식품만이 아니고 기구, 용기, 포장까지도 다 포함이 영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 자,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 자, 이하 2호에서 식품 제조업이라 말하겠다. 그 다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도 영업에 포함이다. 영업에 포함이다. 그럼 이제 영업 정의가 되었으나 영업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영업자는 제37조 1항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은 자나, 그 다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영업에도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신고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냥 등록만 해도 되는 이런 세 그룹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 영업자 각각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자, 나머지 전체적인 것, 자, 제목에서 한번 보고 세부적인 것은, 자,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문제 풀 때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 자, 제1장 총칙입니다. 총칙, 목적, 정의, 식품 취급 등. 그 다음 2장의 식품과 식품 첨가물, 그 다음 3장의 기구, 용기, 포장, 4장의 표시, 5장 식품 등의 공전. 식품 등 그랬는데 여기에 등이 왜 등이 들어갔냐, 식품 공전도 있고 식품 첨가물 공전도 있고 이래가지고 등입니다. 자, 그 다음 큰
큰 윤곽을 자, 식품 검사 자, 검사의 뭐 위의 평가부터 쭉 다 나옵니다. 그 다음 7장 영업. 자, 영업의 뭐 시설 기준, 영업 허가 등등등 쭉 다 나옵니다. 그 다음 8장 조리사, 뭐 조리사, 영양사, 조리사, 면허, 결격 사유 등등 교육 등에 대해서 나오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뭐 식품위생단체, 뭐 식품동업자조합,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정보원 뭐 등등, 자, 이와 같은 조직들 나오고요. 그 다음 건강위해, 기능, 영양성분 관리, 시정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자, 법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어떨까요? 법은 좋은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칙이 없다 그러면은 그 법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 벌칙 없이도 잘 지켜지면 정말로 좋아요. 그래, 여러분,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법이 가능하면 없으면 좋을까요? 없는 게 없이 잘 돌아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는 벌칙이 나오고, 그 다음 양벌 규정도 나오고, 과태료도 나오고, 벌칙에는 여기 보면 거의 벌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과태료 이거와 벌금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을 아세요? 그걸 한번 생각해서. 벌금은 이거는 형사적인 벌칙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의한 처분입니다. 이거는 법원 쪽에 사법적인 처분이고, 이거는 행정부서에 의한 처분입니다. 다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가 식품위생법 거의 절반 이상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다 봤어요. 자,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전체 윤곽은 봤는데, 문제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 참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들인지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품위생법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최초로 공포된 연도는 1962년 우리 학교 시작된 해입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법을 의결하는 기관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국회고, 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은, 자, 식품위생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기 지금 문제를 물었는데, 문제는 자, 1번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그런데 이거 지금 건강기능식품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2번 국민영양조사 및 지도, 이거 국민영양관리법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번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기준, 이거 학교급식법입니다. 4번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대상식품, 이게 식품위생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용어를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자, 이걸 영어로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약자로 해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불러왔는데, 해썹 그러지 말고 우리말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렇게 한글로 이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근데 너무 길잖아. 기니까 해썹 그러는 게 훨씬 발음하기 쉽죠. 그런데 해썹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들어가서 해썹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다. 자, 이걸 생각하시고, 자, 브레이크 타임. 계속 나가도 되겠죠? 오, 이거 다 사라졌나? 이야, 잘못 눌러가 지금 열려져 있는 거 다 사라졌다.